네, Hi guys. 션티입니다. 저희 키스키마 베이직 OT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스키마 베이직입니다. 굉장히 이름도 생소하고 또 제가 하는 한에선 기존 독해 강의와 굉장히 다른 강의입니다. 해서 이 친구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상세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런 또 새로운 강의구나라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역시 이 타이틀에 모든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쌤이 이런 어떤 명칭을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짓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키스가 있네요. 네. Keep it short and simple의 준말이죠. 즉, 제 독해가 추구하는 가장 큰 지향점, 어떻게 좀 단순하게 이해할 것인가에 우선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스키마가 좀 붙어 있네요. 자, 스키마. 한번 국어에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죠? 제가 이제 또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여기 이제 스키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인지적 개념 또는 틀을 말하며 도식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네요. 쌤이 실제로 이 키스로직 강의나 제 독해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들은 친구들 알 거예요. 제발 인지적 개념, 일반적 개념, 틀로 읽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지적 개념, 인지적 틀, 이 도식을 스키마라고 한다면 평가원 영어 지문에도 공통된 어떤 인지적 개념, 인지적 틀이 있다. 그것도 이 표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저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역시 이 그림도 제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보시면 빙산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에서 또 많이 비유하냐면 심리학에서 역시나 프로이트나 융, 참 수능용에 많이 나온 친구들인데 뭐 친구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도 아시겠지만은 그 겉으로 발현되는 의식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참 우리 여러 가지 겉으로 발현되는 행동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할 때에도 이 표층에는 굉장히 많은 정말 다양한 소재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AI부터 해서 요즘 참 수능에 많이 나오죠. AI,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2025 수능엔 찰칵 셀피까지 나오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글들의 소재가 많습니다. 뭐 문화, 문학, 경제, 철학, 사회, 과학 너무나 많은 소재, 제재의 글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내용들은 다 표층일 뿐입니다. 사실 그 알고 보면 그 다양한 내용들은 그냥 다양한 별개의 다른 글들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같은 어떤 대립 개념을 공유하면서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단 이것은 단지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글이나 모든 어떤 말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토론들이 그렇고요. 그 기저에는 약간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이런 글과 이런 글, 이런 주장과 이런 주장이라는 기저에 깔려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능 영어에 특히나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기저의 개념들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틀과 도식을 만들어드리는 강의입니다. 사실은 원래 쌤의 어떤 키스 로직이나 그런 독해 강의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친구들을 종합적으로 묶는 그런 강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키스 로직을 듣고 들으셔도 좋고, 근데 지금은 이제 베이직이기 때문에 얘를 듣고 키스로직을 들으시면 더 좋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원래 커리에 키스키마랑 키스키마 베이직 두 개를 좀 분리했습니다만 커리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요. 역시 키스키마라는 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같은데 난이도만 다른 게 조금 너무 그렇더라고요. 해서 키스키마 베이직으로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베이직으로 통합한 이유는 절평이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역시 친구들이 더욱더 어려운 지문을 어려워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바로바로 평가원 5개년 기출을 진행하기도 좀 벅찬 친구들이 전국에 참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나 인강에서요. 그죠? 그래서 근데 션티의 독해 강의를 조금 더 무난한 지문들로 좀 하고 싶은데 평가원 지문은 바로 하긴 좀 어려워. 조금 무난한 지문들로. 그래서 이제 베이직의 고2 기출 고2 기출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원래 키스키마에 넣으려고 했던 고3 평가원 기출인데 2010년대 기출 중에 조금 좋은 지문들 근데 조금 중난도의 지문들을 그래도 선별을 해서 고2 기출과 묶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또 강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현재 고1, 2 친구들도 그리고 고3 N수지만 3등급, 2, 3등급 이하 친구들도 션티의 독해를 조금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션티의 시그니처, 평가원 A, B 독해 스키마 되어 있는데, 그럼 션티야 네가 말하는 그 평가원의 독해 스키마가 뭔데? 라고 하시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들이 몇 개죠? 이 8개의 테마가 제가 평가원 기출 덕후 한 10년 이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분류한 기저 개념들입니다. 원래 이제 키스팀이 원래 이 강의의 이제 시작이었죠. 초석이었는데 9개였던 걸 쌤이 8개로 좀 줄였습니다. 네, 올드 앤 뉴, 개인 집단, 좁음 넓음, 내부 외부, 같음 다름, 고정 변화, 객관 주관, 문과 이과. 모든 글들에 이 기저 개념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글들에, 그게 고2 영어 지문이든 수능 영어 지문이든 너무나 많은 글들에 이러한 기저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쌤도 이제 국어 영어를 소위 낮은 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려본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수험생 때도 그렇고 당연히 지금도 그렇고요. 결국 국어 영어 1등급의 언어력을 가진 친구들은 그게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했든 뭘 했든 간에 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분명히 3등급이나 5등급 친구랑은 차별하자는 뭔가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글을 읽을 때요. 그때 쌤은 이러한 개념들을 그 친구들이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정말 빙산의 이 아래에 있는 느낌으로 느끼면서 읽기에 독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빙산의 아래에 있던 이런 1등급 친구들이 느끼는 그런 개념들을 쌤이 이제 표층으로 가지고 와서 전달해 드리고 그걸 쌓아 드리는 거죠. 이해하시죠? 쌤, 8개 좀 많지 않나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살펴보시면 이게 다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다 들으시면 와,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잠깐 맛배기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거의 모든 지문은 old vs new로 구성되어 있죠. 항상 기존께, old라는 건 항상 기존으로 보시면 좋아요. 기존께 있으면 새로운 것이 나와 대체해버리죠. 그죠? 기존의 패러다임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old and new가 이제 너무나 많은 지문에 있는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보통 개인이요, 집단이에요? 개인이죠. 그지?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이 있어. 그걸 깨부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지? 조금 옛날로 치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최근에 좀 일론 머스크가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에 있던 걸 깨고 새로운 걸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이라고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변화요. 어떤 집단이 계속 오래돼가지고 고여 있어. 고정돼 있어. 그게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다. 그리고 이 개인이라는 것은 여기 좁은 단위야, 넓은 단위야? 좁은 단위죠. 그죠? 이 많은 대중, 집단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오래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이 하나의 좁은 작은 개체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같이 있네. 내부 외부. 하나의 개인은 이건 이제 조금 문학과 같이 느껴보시면 좋아요. 이제 굉장히 문학 잘 가르치는 고생들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하나의 자신, 자아를 갖고 있는데 그 자아라는 건 외부인 자아예요? 내부인 자아예요? 내부에 있는 무슨 자아라고 해? 내면의 자아라고 하죠. 내면 자아. 그래서 항상 문학을 보시면 이 내면의 어떤 자아와 뭐와의 갈등을 그리죠. 외부의 어떤 이 잘못된 세상과의 갈등을 그립니다. 그죠? 속세, 외부, 세상, 집단, 그죠? 세대, 세태와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 자아의 대립성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꿈꾸고요. 괜찮죠? 그리고 항상 보니까 외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다 똑같은 대중에 선동된, 그죠? 어떤 그러한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 내가 조금 다르게 바꿔야겠다. 그지?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주관이 셀 것이고요. 셀 것이고요. 그지? 네. 그래서 그 주관으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객관성이 본인이 되겠죠. 정반합인가요? 그지? 자, 그리고 친구들, 우리 보통
이과 친구들은 어때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죠. 나는 MBTI T야. 객관적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 문과 친구들은 조금 주관, 즉 이성 말고 뭐 감정이 많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와,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이게 따로가 아니구나. 뭔가의 컨텐츠, 말이든 글이든 그게 국어 지문이든 영어 지문이든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선 기저에 있는 개념들이 있구나. 이해의 틀이 있구나. 그런 스키마가 있구나. 그런 강의입니다. 좀 느껴지시죠? 선생님이 방금 이 MBTI를 언급해서 그런데 사실 MBTI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지? 뭐 요즘 한 70억인가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70억의 사람들을 대략 16개의 유형으로 기저해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향으로 좀 타고난 게 좀 있다는 거죠. 그지? MBTI가 무조건 맞아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16개의 성향으로 조금 보면 대략 분류를 할 수 있고 본인은 아는데 그리고 남들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틀로 좀 보면 아 너를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MBTI 아닌가요? 그죠? 마찬가지. 지문도 세상엔 너무나 많은 지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 개의 지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지문들의 내용들이 겉으로 보기엔 다 따로 보이겠지만 따로가 아니라 다 기저에 있는 개념은 같다. 그걸 느끼면서 가는 게 바로 이 키스키마 강의입니다. 사실 제 기본적인 독해 수업은 모든 것들이 이걸 보여주는 데 되게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키스키마는 대놓고 그 테마를 8개로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이해하시죠? 좋죠? 자, 좋습니다. 가볼게. 자, 우리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의 기출과 좀 무난한 평가원 기출이 기본이지만 수업은 최근 평가원 기출에 이렇게 나왔어를 또 보여드리고 가야죠. 왜냐? 이거 안 보여드리면 션티 그냥 네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평가원 기출이 이렇게 되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의 것도 평가원 것도 보이지? 라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문이 23학년도 9평 빈칸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팬들이 어떤 그 팀, 스포츠 팀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응원하시는 스포츠 팀이 있나요? 뭐 이런 팀, 저런 팀? 뭐 쌤은 그런 건 크게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제 고향이 대전인지라 야구에 관심 없지만 나중에 갖게 되면 뭐 연고지가 한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쉽사리 끼지 못하는 이유가 한번 끼게 되면 굉장히 하나를 응원하게 되면 인생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서 아 인생은 아직 그냥 내 지금 삶, 이 인간 강사로서의 삶, 그죠? 션티로서의 삶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느끼고 싶진 않다라고 해서 아직 조금 이렇게 관심을 멀게 해두고 있는데 anyway,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보시면 이제 share with others 혼자가 아니고 그 팀으로서 느끼는 거죠. 그 팀의 표현으로서 others랑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에 보시면 but이 한 번 있네요. 요 앞에 보시면 이제 a person can be an individual fan.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정말 나 혼자만 즐기는 팬일 수도 있지만 but 앞이 중요해, but 뒤가 중요해, but 뒤가 중요해. 개인 혼자가 아니라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 속에 느끼는 거다. 아, 지금 이 질문은 개인과 집단의 대립으로서 그냥 혼자서 팬으로서 즐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집단, 즉 사회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즐기는 거구나라고 개인 집단의 스키마였구나라고 좀 들어오시면 너무나 빨리 이해가 되면서 빈칸에 그대로 집단 개념 들어가야지 4번에 other fans랑 connect 돼 집단 개념이네 그대로.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거 평가원 만지문에서 집단 개념 표현할 때 social, others를 많이 쓰는구나. 그대로 다음 해의 순서 문제입니다. 24학년 6평이고요. 주어진 글에 보이시나? 네. 선생님 설명해 줄게. 다윈형의 많이 나오죠. blushing, 어떤 얼굴 붉히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다윈형이 말하길 사람이 얼굴 붉힐 때는요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에서 붉힌다고 합니다. 집단 개념인가? 이 집은 개인과 집단의 대립인가? 라고 누군가겠어요? 저랑 공부한 누군가는 이미 느낄 수도 있고요. 그대로 이제 비달락 첫 문장 가보시니까 when we are alone, 혼자 있을 때는 안 붉어져. 그죠? others,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붉어져. 주어진 일과 같은 말이네. 연결. 왜? 집단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여기 others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 혹시 있니? 그냥 끄고 지금 중학교 거 해야 돼. 그지? others란 단어 다 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근데 그거를 그냥 뜻을 아는 거랑
그 기저에 있는 others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걔 말고 집단 쪽이구나. 그러니까 사회, 소셜 같이 많이 엮여지지 라고 기저에 있는 걸 느끼는 게 다르다고 보여주잖아요. others랑 소셜. 그죠? 같은 말. 시달락. however 통해서 social이 중요하다 나와 있네. 이거 집단인데? 집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however야? 주어진 글과 같은 말인데 however죠. 돼, 안 돼? 안 되네. 먼저 비달락. 유형 상관없구나. 유형 불문하고 어떤 하나의 글을 이해할 때 공유하는 기저의 개념과 틀이 있구나. 이런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강의가 바로 키스키마입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쌤은 항상 이제 인간 강사를 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그지? 이제 5년 차인데,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어떤 좀 새로운 것, 나만의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쌤의 또 모든 강의와 커리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이 키스키마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런 강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 정리라고 해서 무슨 경제, 사회, 문화, 제재를 엮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표층입니다. 기저에 있는 개념들을 묶어봅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표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지. 키스키마 베이직은 베이직인 만큼 좀 부담을 많이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수도 많지 않고요. 쌤이 복귀장도 좀 제공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좀 듣고 넘어가시라고. 그죠? 그래서 문제편과 해설편 딱 2권이고요. 그래서 정말 분량도 가격 부담도 좀 줄이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고위기출 수록 들어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위기출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이제 2010년대 평가원 기출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편과 실전편이 들어있어요. 즉, 문제편 교재 속에 앞쪽은 개념편, 뒤쪽은 실전편. 이해하시죠? 해설편 교재 속에 앞쪽은 개념편, 뒤쪽은 실전편입니다. 그래서 개념편은 정말로 개념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이 키스키마의 8가지 소재, 테마들을 묶어보면서 이렇게 지문들이 다 같은 얘기지 라고 보여드리고 새로운 시각을 쌤이 이제 구축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좀 할까 하다가 역시 최근 기출 23, 24년에 시행된 고위 기출 중에서 이 평가원 지문들과 엮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키마 지문들을 쌤이 선별해서 교재에 좀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 독해 강의는 거의 다 구성이 비슷한 거 아시죠? 그래서 키스키마 베이직도 6일 구성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문제 내외 정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주 구성이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그 딱 하루 강의 들으시고 일주일 문제 푸시고 이렇게 오시면 가장 이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8개 스키마니까 보시면 4주니까요. 한 주에 2개 스키마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좋죠? 자, 그리고 이걸 좀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편도 있고요. 실전편은 이제 뭘 넣을까 하다가 역시 그래도 고위글로 계속 가자. 그래서 베이직이니까 라고 해서 22년 고위 기출을 좀 넣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고민 끝에 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기출 같은 경우엔 지금 고3, 지금 재수라면 실제로 고2 때 이걸 풀어본 친구가 시험 본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긴 해. 근데 익숙하지만 이렇게 개념편으로 엮어보기엔 괜찮죠. 봤던 지문이지만 이렇게 이 지문이 평가원과 이렇게 엮여서 이런 스키마 개념들이 있구나라고 학습하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실전편이잖아. 실전편인데 내가 정말 생으로 모르는 거라고 하고 실전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조금 22년으로 하면 좋겠다. 왜? 24년 같은 경우엔 지금 고3 친구들이 아마 이것을 실제로 고2 때 쳤을 것이고 23년 같은 경우엔 재수 친구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좀 익숙한 친구가 없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전으로 풀면서 스키마가 있는 지문들은 또 적용하면서 근데 역시 모든 지문에 이게 있지는 않겠죠. 그죠? 다수의 지문에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아닌 지문들은 또 풀어내면서 단순하게 그리고 어떤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실전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지 그런 행동 영역까지 조금 더 쉬운 고위 기출에서 보여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고1, 고2 친구들 많이 찾아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또 고3 N수지만
지금 역시 영어를 논 친구 많죠. 그래서 한 3등급 내외 이하 친구들, 근데 독해를 좀 하고 싶은 친구들의 굉장히 고려한 강의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이제 실전편을 조금 쌤이 키스키마 베이직 구성을 계속 바꿔 나가다가 사실 원래 개념편만 하고 정말 심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되게 정말 짧게, 그지?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근데 그래도 개념편 했는데 실전 모의고사 좀 풀면서 점수도 좀 보면서 좀 자신감 얻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실전편을 좀 늦게 좀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전편에 있는 고의 그 문항들에 대한 해설은 요 해설편 교재에 있지 않고요. 쌤이 이제 현장을 진행하면서 또 같이 작성을 해서 PDF로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편은 개념편 해설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요. 네, 실전편은 쌤이 PDF로 올려줄 거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강의 얘기 좀 하면요. 강의, 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넘치는 현장을 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편 8강, 실전편 8강으로 현재는 좀 구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최소 강의이고 아마 지켜질 것 같지만, 예. 개념편은 사실은 쌤이 한 12강 정도로 조금 더 이렇게 요즘에 다 길게 못 들으시니까 짧게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쌤이 지금 현재 고2 단과로 이 키스키마 베이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테마를 한 차시에 묶어가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요. 아까 몇 개 테마였죠? 스키마가? 8개 스키마였죠? 그래서 한 차시에 그래도 하나씩 묶어가는 게 조금 러닝타임이 길어지더라도, 네, 그게 역시나 한 큐에 그 테마를 끝내기 좋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한 타임이 길 수가 있어요. 러닝타임이. 근데 이건 테마별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인내를 발휘해 주시고, 예, 그 한 테마를 쭉 다 듣고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차시가 조금 적지만 한 차시 러닝타임이 좀 길 수는 있다. 그거 현장 진행한 그대로니까 그대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현장 쌤이 이제 고2 단과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인데 또 우리 형 누나 고3 N수단과랑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1년 새에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쌤도 되게 좋아하는 고3 N수 친구들은 진지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또 근데 약간 이미 좀 좀비가 되었어. 고3 N수여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쌤이 뭐 드립을 해도 쌤이 막 피카츄 뭐 이런 거 있잖아 해도 피카츄? 수업이나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예비 고2 친구들 약간 쌤이 뭔 얘기만 해도 약간 까르르 좀 해주고, 예, 또 눈도 똘망똘망해. 천티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되게 조금 더 언제나 쌤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알죠? 예, 근데 조금 더 밝게 신나게 강의한 제 모습을 볼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거 올려드리니까 잘 학습하시고 따라만 오시죠. 되죠? 자,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볼게요. 쌤, 션티 처음 들어요? 괜찮습니다. 역시 또 1강에는 쌤의 독해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소위 이제 APS의 개념 설명인데요. 역시 이 부분은 본인이 키스타트 독해편 들었거나 혹은 키스로직을 듣다가 좀 어려워서 조금 뒤로 빠꾸한 친구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키스로직이 한 3주차 때 좀 어려워져. 근데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조금 와서 키스키마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 알았지?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개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들으시면 되고 거기 스킵하시고,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역시 1교시에 이걸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선생님 몇 등급이 들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고2, 고3 1등급이 아니면 2등급 이하면 다 추천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2 것뿐만 아니라 고3 평가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키스로직 평가원 기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워밍업하는 느낌으로 딱 이 스키마 갖추고 들어가시면 제일 좋아요. 혹은 근데 키스로직을 바로 3번 이어가면 키스로직 끝나고 스키마를 하면 정리하는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커리 전후로 뭐 하면 좋을까요? 쌤이 좀 바뀐 커리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키스키마 베이직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키스타트를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어? 아니 쌤 진짜 구문 편이 진짜 얻어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 별로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키스타트 독해 편을 빠르게 듣고요. 그 다음에 키스키마 베이직 쭉 오시면 돼.
근데 쌤 제가 지금 한 고2, 고3 그래도 2, 3등급인데 키스타트 좀 쉬워 보이는데요? 그럼 뭐부터 할까요? 키스키마 베이직 제일 좋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추럴 프리덤을 키스키마 베이직 듣고 좋지만 이 둘은 병행하기도 좋아요. 왜냐? 내추럴 프리덤이 기본적으로 조금 긴 문장 처리하는 유연한 구문 강의이고요. 키스키마 베이직이 조금 독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병행을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키스키마 베이직 듣고 와도 되고 내추럴 프리덤과 병행해도 좋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끝내시고 그대로 이거 가시면 돼. 그러니까 바로 키스로직을 들어오는 친구는 쌤 개인적으로 고2, 고3, 모의고사 2등급 이상 이해가 된다고 봐요. 2, 3등급 왔다 갔다 이하 친구들은 키스키마 베이직부터 시작을 좀 하시고 4등급 내외 친구는 무조건 키스트부터입니다.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네. 역사는 돼 있네요. 역사는 뭐 되죠? 반복됩니다. 예. 그리고 평가원 역사에 등장하였던 이러한 스키마, 테마들은 역시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키스키마 베이직을 들은 친구들은 이 빈출되는 기저개념으로 읽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 강의 듣고 나시면 이 지문들이 다 별개의 내용들이 아니었구나. 다 같은 기저개념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고2 거든 평가원 거든 뭐든 간에 또 이 기저개념이네. 라고 공통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키마를 또 확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장담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스키마들이 2010년, 20년, 30년에도 등장할 거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강사가 뭔가 나올 것을 거의 장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보여드린 그 8개의 스키마 중에는 올해 6월, 9월 평가원 혹은 수능에서 거의 무조건 몇 개는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무조건 제가 해설 강의에서 6월, 9월 수능 중에 몇 개 지문 이상은 여기 언급된 스키마들이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공통된 빙산의 아래에 있는 그런 기저 스키마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좀 확립을 좀 하면서 독해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보겠습니다. 될까요? 자, 키스키마 베이직 OT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